자, 이거는 2014년도 2월 3일 날짜로 기억이 되는데 타임즈 커버 기사입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보시다시피 마음 챙김 혁명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구 사회에서는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명상법이 지금 명상계를 완전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장악했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 완전히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명상이 바로 마음 챙김 명상이다. 그래서 이제 마음 챙김 혁명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하는데 거기에 대부분이 그 기사 내용이 존 카바진 박사 그 창시자인 MBSR의 창시자인 카바진 박사를 이제 중심으로 MBS를 중심으로 거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챙김이 왜 이렇게 서양에서 성공을 하고 있을까? 또 MBSR이 왜 이렇게 필두로 많은 어떤 사람들이 관심을 받을까 하는 것을 기자가 직접 MBSR을 체험하면서 그것을 이제 자기가 이제 요약을 해놨는데 굉장히 좀 통찰력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스마트 마케팅이라는 말을 썼어요. 무슨 뜻이냐면 서양 사람들에게 마음챙김이 굉장히 마음챙김뿐만 아니라 명상이 낯선 거거든요.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런데 이 명상이, 마음챙김 명상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주류 사회에 그것도 변두리에서 그냥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마음챙김을 이렇게 학교에서, 병원에서 또 이런 어떤 기업체에서도 마음챙김 명상을 많이 하는 것을 분석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 마케팅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 챙김을 어떤 명상을 신비적으로 종교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쉽게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상식적인 방식으로 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마음 챙김은 주의력 훈련입니다. 그럼 굉장히 말이 쉬워지잖아요. 이게 명상이 뭐 하는 걸까? 마음 챙김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의력을 훈련을 해서 자신이 어떤 몸과 마음을 잘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웰빙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한다. 그래서 여러분 피트니스 센터에 가시면은 종교를 물어보던가요? 센터에 등록하러 운동을 하고 갔더니 종교가 어느 쪽이세요? 그런 종교라면 안 받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종교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피트니스 센터에 가시면은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긴단 말이에요. 마음 챙김을 하면 마음의 근육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마음이 강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오는 많은 스트레스를 이겨나갈 수 있는 중심과 균형과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 챙김이 그런 방식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신비적이거나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겁니다. 좋죠. 이렇게 하는 주관적인 어떤 체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before, after를 분명하게 연구를 해서 임상적으로 아주 엄격한 실험을 거쳐서 이게 고혈압에도 좋고 이게 암 환자들이 스트레스에도 좋고 이게 당뇨병이라든가 수많은 통증들이나 육체적인 질병은 물론이고 우리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불안이나 우울이나 공황장애라든가 수많은 질병들에게 이게 치유적으로도 또 예방적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하기 전과 한 뒤의 어떤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이제 밝혀준다는 것이죠. 과학적인 성과가 너무나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사람들이 명상을 많이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입증한 연구 결과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류 사회에서 할까? 이제 어떤 궁금증이 이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통계치만 보더라도 82년에 MBSR에서 마음챙김 명상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의료적인 명상으로 처음 내놨어요. 존 카바진 박사님이 이제 82년부터 이제 연구를 많이 해서 MBSR은 1979년에 이제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 병원에서 나온 것인데 꾸준히 이제 임상적인 결과를 초기부터 쌓아오기 시작해서 아마 지금은 세계적으로 가장 프로그램 중에서 마음챙김에 대한 8주 연구 결과를 많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것은 이제 이미 통계적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어권에서
저널 아티클이라고 그러죠. 학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이 정도 논문이면은 저널에 발표할 수 있습니다 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논문인데, 이건 뭐 다른 나라 말로 된 건 하지 않고 논문 중에서도 박사, 석사 논문 그런 걸 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수준 있는 논문들만 친 것인데, 한번 숫자를 한번 여러분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연구를, 실험 연구를 하고 있는지. 작년의 경우에 82년에 한 편이었던 논문이 지금 842편, 1년에 나오는 논문 수가 이런 정도로 나온다는 거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명상이 과거처럼 좋은 겁니다, 아니면 우리 종교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일반 주류 사회에서 보통 사람들을 위한 명상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다,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럼 MBS는 어떤 식으로 탄생이 됐는가? 지금 그림 보이시는 분이 이제 카바친 박사님인데, 별명이 미스터 마인드풀리스예요. 마음 전쟁 선생님이죠. 그래서 아마 마음 챙김을 의료적으로, 또 이 학교라든지 기업체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알아듣기 쉽게 MBS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8주로 구조화해서 소개를 하고, 많은 임상적인 결과를 낳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요새 나오는 프로그램들은 8주 또 2시간 반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나머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MBSR이 벤치마킹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이분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분이 생각하는 마음 챙김은 굉장히 일상적인 거예요. 삶과 명상이 분리되지 않는 것이에요. 삶이 따로 있고 내가 명상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명상 자체가 그냥 우리 삶과 딱 일치가 되는 그런 명상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공중부양을 하거나 뭔가 좀 신비스럽게, 너무 신비스러운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배워서 내 삶에서 분명히 나에게 힘이 되는, 나에게만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게 또 세상에 이익이 되는 그런 명상을 구조화해 놨다. 그래서 이제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MBSR이라는 건 좀 철학적으로 보면, 사상적으로 보면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두 가지 강줄기가 만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명상 전통, 그래서 뭐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이제 불교 명상이죠. 불교 명상이 어떤 불교 명상도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불교 명상도 우리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젠 참선이라는 거 하는 것이 있고, 저쪽 미얀마나 태국 쪽에서 하는 위파사나 명상이 있고, 티벳에서 하는 뭐 금강승 뭐 이런 어떤 족첸이나 마하무드라 이런 명상들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카바친 박사님은 이 불교 명상이 정수라고 하는 이 마음 챙김 명상을 공부를 다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에서 나온 그 명상이 그 진수, 그걸 이제 마음 챙김으로 해석을 하고, 그 부분을 이제 일반인들에게 종교 색깔이 없는, 불교가 없는 마음 챙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오해하기는 좀 할 수도 있는데, 불교가 없다는 것은 이제 신앙적으로 되는 그런 쪽을 MBSR에서는 가지고 가지 않고,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이따 더 보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는 과학이라는 거죠. 단순히 명상을 그냥 어떤 주관적인 체험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나온 것처럼 하나하나 이것을 비포 애프터로 해서 임상적인 결과를 나와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면역계가 변하는구나, 이런 부분에서 뇌가 구조가 변하는구나 하는 식으로 그걸 이제 입증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아시는 분이 남았나요? 사진인데 귀한 사진입니다. 이걸 카바친 박사님이 보내주셔서 제가 이제 저도 갖게 된 사진인데, 정말 귀한 사진이에요, 그분에게. 자, 보시면은 승산 스님입니다. 그 승산 스님, 이분이 미국에 가서 정말로 영어도 잘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서 가진 고생을 하고 뭐 심지어 세탁기를 고쳐가면서까지 이제 포교 활동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제자 한 분이, 똘똘한 분이 하나 나온 거예요. 바로 카바친 박사, 여기 보시듯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젊었을 때 20대 무렵에 이게 법복을 입고 그 당시는 다르마 티처 트레이닝 훈련을 받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있었고, 이분도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아마 레리 로젠버그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유명한 책도 쓰고 미국에서는 아주 명상 1세대로 아주 주름 잡는 카바진 박사는 물론이고 레리 로젠버그 이런 분들이 전부 미국의 그 명상계를 뭐라 그럴까요? 1세대로서 선생님이다. 그 뒤에 뭐 물론 카바진 박사님은 스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숭산 스님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시거든요. 그만큼 이제 젊었을 때 처음 명상에 눈을 뜰 때 첫 스승은 아니지만 굉장한 역할을 했던 분이 고 숭산 스님이고, 카바진 박사님이 만든 MBSR에서는 위파사나라든가 이런 명상의 핵심을 이제 구조적으로 펼치면서, 물론 위파사나 색깔은 안 내지요. 종교적인 색깔은 내지 않고 그 어떤 일반적으로 시켜서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거기에 또 참선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이 한번 이따 시간이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MBSR이라는 것이 이제 불교 명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이 어떤 요가라든가 그다음에 베단타라든가 또 크리슈나 무리티라든가 다른 위대한 사상가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엑기스를 마음 챙김으로 딱 정리를 한 것이 MBSR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숭산 스님은 뭐 오직 모를 뿐 해가지고 유명하죠. 돈노에서 모른다, 모를 뿐이다, 알지 못하는 우리 마음이 차원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도 20살이 되기 전에 이 책을 만나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신신명이라고 한 삼조 승찬대사, 중국의 승찬대사께서 지은 신신명이라는 책이 이 참선하는 분들에게 또 명상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거든요. 이건 직접 카바진 박사님이 당신이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영어로 번역해서 이걸 신신명 그 부분을 인용하는 부분이에요. 육조단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종종 인용을 하고 반야심경도 인용을 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 불교 명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 카바진 박사다. 자, 그러면 카바진 박사만 그런가? 마음 챙김이 왜 중요한가를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틱나한 스님이죠. 틱나한 스님이 또 세계적으로 또 엄청나게 불교 승려이면서 명상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로. 잘 보이시나요? 네, 시작.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것, 팔정도라고 하는 그 8가지 길을 잘 실천할 때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에 들 수 있는 굉장한 어떤 그런 우리 행복한 경지로 갈 수가 있는데, 그 8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 챙김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다른 분도 아니고 틱난 심 같은 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마음 챙김은 불교 명상의 핵심이다. 그러면 불교라는 것은 결국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가지고 형성이 된 종교인데, 부처님이 불교도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종교에 얽매이잖아요. 아,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불교인이니까, 나는 이슬람이니까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뭔가 거리가 있고 뭔가 얘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불교 명상의 핵심이 마음 챙김이라면, 부처님이 불교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마음 챙김에서 얻어야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 너무나 많이 어떤 종교적인 틀에 가려가지고 그 틀로, 다시 말하는 생각이죠, 견해로 세상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 마음 챙김 명상은 적어도 카바진 박사님, 제가 이해하는 카바진 박사님의 명상은 그런 걸 다 타파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만든 생각으로 만든 이것과 저것, 나와 너, 또 선과 악, 옳고 그름, 이런 거에 대한 모든 것을 마음 챙김이라는 명상으로 깊은 어떤 차원을 경험하면서, 뭐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참된 본성을 발견하는 걸 수도 있고, 그 중심을 잡아서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드는 온갖 어떤 생각이나 견해들,
이런 걸 넘어서는 게 바로 마음챙김 명상이다. 이게 이제 제가 이해한 MBSR입니다. 그럼 마음챙김이 무엇인가? 아까 진메이 선생도 앞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또 저는 제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카바친 박사님은 독특한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생기는 자각, 알아차림을 마음챙김이라고 정의했고, 그 정의가 지금 심리학계에서는 거의 가장 많이 쓰이는 인용되는 정의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챙김은 자각이다, 알아차림이다.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주의를 기울이는 데서 오는 것이다. 주의력이란 말이에요, 그 핵심이. 그런데 그냥 주의력하고 다른 거예요. 독특한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일 때 마음챙김이 된다. 그럼 독특한 방식은 무엇인가? MBS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현재 이 순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챙김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해야 돼요. 아, 내가 현재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마음이 현재 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의도가 없으면 우리는 자꾸 마음이 자동 조종 상태로 가서 잊어먹고 딴 데가 있고 방황하고 47%에 해당하는 깨어있는 순간을 우리는 아까도 통계 진메이 선생이 보여줬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는 늘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이 여기 있지 않다. 그래서 그 마음을 현재로 가져오는 자각인 것이고, 카바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 번 말씀하신 건데, 마음챙김은 인지행동 개입법이 아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인지행동 치료의 일환으로서 마음챙김을, 심리학계에서 마음챙김 연구를 엄청나게 합니다. 관심들이 많습니다. 치료에, 정신치료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들으면은 좀 섭섭할 얘기지만 MBSR에서는 아니라고 카바친 박사는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테크닉이 아니다, 이것은 존재의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A way of being, 존재의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머리로 생각해서 뭔가를 고치고 마음의 상태를 바꿔버리고 아니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뭐 이런 식의 것이 마음챙김이 아니다,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제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철저하게 마음챙김은 1인칭 경험이다,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참선에서도 말을 자꾸 하고 자꾸 이렇게 뭐 분석을 하면은 스승이 제자를 막 때리기도 하고 혼내키기도 하고 했던 거죠. 시험인데 그것을 너무 많이 책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각이라는 것은,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몸을 포함해서 몸과 마음이 모든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우리 마음이 특별한 능력이기 때문에 수련을 하지 않고는, 또 제대로 그것을 배우지 않고는 알기 힘든 것이다. 단호하게 옛날부터 그런 전통으로 내려져 왔고, 카바친 박사님 역시 그 전통을 따르고 있고 MBSR 지도자들 역시 그렇게 하고 있다. 재미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 그냥 그대로 옮겨놨는데 제가 orthogonal approach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직선이라는 얘기예요. 직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2차원에서 사는 사람들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생각에 빠지고 감정에 빠지고 일상생활에 사는 보통 사람들은 평면적인 차원에서 자기 마음을 전체를 보지 못한다. 그런데 거기서 마음챙김 수련을 하게 되면 직각으로 전망대를 하나 세워놓은 것처럼 그 위에 올라가 보면 이제 하나의 3차원이 돼버리잖아요. 전망대 위에서 올라가면 저쪽 들판 위에 저 너머에 뭐가 있구나까지 잘 보일 수 있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마음챙김을 의식의 90도 회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90도로 이렇게 탁 회전을 하게 된다. 전망대가 세워지는 것이다. 테라피, 치료가 아니다. 그렇지만 심오하게 치료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MBSR은 치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MBSR 지도자는 명상가 또는 교육자예요. 테라피스트로 이렇게 저희들이 훈련을 받지는 않아요. 그건 이제 그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카바친 박사의 마음챙김을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봤어요. 카바친 박사가 생각하는 마음챙김은 뭘까? 굉장히 명료합니다. 자각이다, 알아차림이다, 이렇게. 마음챙김은 뭔가? 마음챙김을 제대로 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본성인 자각, 순수한 의식 자각과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특히 대승불교로 넘어오면 그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죠? 이미 불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자체가 이미 부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챙김 그 순수한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쩐 이유인지 우리가 낯설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 자각이라고 하는 게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낯설죠. 자각이 뭘까? 알아차림 뭘까? 근데 깊이 있는 명상을 해보면 또 마음챙김 MBSR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온전합니다. 완성이 돼 있습니다. 알 듯 말 듯 무슨 얘기인지 잘 알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제 이미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낯설게 여기는, 잘 모르는 그 영역이 바로 알아차림이다. 마음챙김 수련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게 되면 그 부분을 이제 명료하게, 아, 여기가 나의 고향이었구나. 아까 그 김태권 박사님이 그 노래 산모통이 바로 돌아 송악사 있건을, 그 노래가 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노래를 들었던 것 같은데 너무 그게 굉장히 그 어떤 평온하면서도 굉장히 좋게, 뜻도 잘 모르고 막연하게 했는데, 김태근 박사님이 어떻게 이제 저를 이렇게 하고 인연이 돼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이렇게 가끔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또 이런 뭐라 그럴까요? 감성이 뛰어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23살 때 아까 들으셨던 그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보초를 보다가 한쪽에서는 이 그 국립묘지, 한쪽에서는 차가 왔다 갔다 하는 데서 그 중간에 보초를 이렇게 군대에서 그 젊은 나이에 보초를 보다가 거기서 갑자기 노래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좀 뭔가 무슨 샤머니즘 같은 어떤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뭐 우리가 때로는 그 예술가들은 그런 기운들이 강한 분들이잖아요. 노래 그냥 악보가 전체가 내려왔대요. 이렇게 그냥 그 23살에 지은 곡이 이제 일약 그분이 히트곡이 되고 MBC 그 10대 가수 신인상도 받고, 그래서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그런 힐링 음악가로 이제 변신을 하셔가지고 그런 노래를 하는데, 오늘도 굉장히 실험적인 무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약간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울림을 주는 그런 음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또 가보면 마음챙김은 불교적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불교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MBSR에서는 불교에만 그게 있는 건 아닙니다. 카바친 박사는 그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내가 배우고, 고맙게도 지금도 불교적으로 많은 명상을 내가 하고 있고, 부처님의 어떤 법을 이렇게 내가 많이 배웠고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부처님이 불교도가 아니었던 것처럼 마음챙김은 인류에게 다 있는 것이다. 그게 이제 MBSR의 어떤 특징적인 프로그램이고, 서구 사회에서 그만큼 많이 MBSR이 알려지게 된 것은 아까 과학적이라는 이유하고 이런 어떤 보편성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챙김은 영어로는 마인드풀리스고, 잘 아시는 것처럼 MBSR 할 때 M자가 마인드풀리스예요. MBSR에서는 M자가 가장 중요한 글자예요. 마음챙김이 아니면, 순수한 자각을 이해하지 못하면 MBSR 수업이 헛될 정도로 그만큼 마음챙김에 기반한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우리는 그거를 하트풀리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마인드풀리스라는 말도 많이 오해가 될 수가 있죠. 아까 우리 진메이 선생이 그 개를 끌고 나가면서 개는 어떻게 봤죠? 자연 그대로. 또 사람은 어떻게 봤죠? 산책을 하면서도 온갖 생각이 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때 이제 약간 이제 저는 저거는 너는 이게 제 마음이 약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개만도 못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개만도 못하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해석할 때는 그 그림을 저는 다시 본다면 해석하고 싶어요. 개는 완전히 그냥 어떤 그 있는 그대로 보고, 사람은 완전히 있는 그대로 못 보느냐.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개도 굉장히 좀 복잡하지 않을까, 요새 개들은? 그렇죠? 주인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옆집에 있는 걔하고 내가 어떻게 좀 만나볼 수는 없을까? 뭔가 외롭기도 하고, 걔도 뭐 요새 개 TV도 있더라고요. 그죠? 독 TV도 있고. 그러니까 걔도 굉장히 복잡한 인생이 아니죠. 견생을 살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그 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우리도 알 수 없죠. 아마 우리보다 더 복잡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걔도 살아야 되니까 주인 비유도 맞춰야 되고, 자기도 좀 혼자 쉬고 싶은데 주인이 막 그냥 막 끌어안고 막 그냥 귀찮게 굴면 그래 꼬리도 흔들어야 되고, 얼마나 또 걔는 걔대로 그 견생이 고달프겠어요. 걔도 스트레스가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보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지를 가지고 견성한 게 아니라면, 거기서 나온 건가요? 견성이? 정말로 견성한 게 아니라면 걔도 굉장히 사람 보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그럼 마음 챙김은 뭐예요? 결국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죠. 그럼 사람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가?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보면서 나는 있는 그대로 보지 하고 생각하죠. 내가 보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느끼는 것이 리얼리티, 실제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명상을 해보셨다면 그게 아닌 걸 아실 수 있죠. 여지없이 깨지죠. 내가 얼마나 세상을 내 나름대로 보고 있구나, 내 생각대로 보고 있구나는 명상을 조금만 해도 알 수 있는 거고, 결국 우리가 명상을 한다는 것은 실상을 보기 위한 것이죠. 내 생각, 나의 주관성을 다 걷어낸 순수한 세계, 실제 세계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체험하고자 하는 인류의 노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은 머리에서 나오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마인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동양 사람들은 우리 말도 그렇고 중국 말도 그렇고 가슴을 가리키잖아요. 마음을 얘기할 때 가슴을 가리키니까. 그래서 우리가 MBSR에서는 농담으로 오해하기 좋은 마인드풀니스를 쓸 게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한 하트풀니스. 영어에는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냥 하트풀니스, 가슴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MBSR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느냐는 이미 많이들 보도가 되고 있고, 전 세계 한 1000여 곳 가까이 되는 병원에서만, 그렇게 커다란 병원에서도 MBSR을 이렇게 많이 시행을 하고 있다. 유명한 대학들, 의대에서 많이 하고 있고, 뭐 이런 병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법대생들, 판사들, 이런 사람, 판단력을 요구하는 사람,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냉철한 지성과 가슴을 가져야 되는 그런 직업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의대생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게 되고, 비즈니스 리더라든지 스포츠계에서 또 명상으로 유명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농구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누구죠?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도 자기가 코트에 들어가기 전에 명상을 하고 들어가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연예인들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특히 서양에서는 마음 챙김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지금 많이 있다. 그래서 마음 챙김 임상응용, 그냥 뭐 몇 개만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이지만, 뭐 불안부터 우울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장애들, 정신적인, 그다음에 면역계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수면 장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또 장수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 장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정말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새 그 과학적으로도 많은 연구가 되고, 노벨상을 탄 사람들이 그런 논문을 마음챙김과 관련돼서 나올 정도로 너무나 요새 많이 드는 게 마음챙김 명상이다. 그런데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웰빙이라든가 건강, 병치료 이렇게 생각하면 명상을 너무 좁게 보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중요한 영역이긴 하지만, 실제 제가 생각할 때 명상이, 마음챙김이 정말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건강의 증진뿐만 아니고, 행복의 증진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나에 대한 이 개념, 관념을 넘어서게 만들어준다는 게 본래 우리 동양 명상이 그 깊이 있는 그런 부분이죠. MBSR도 그걸 그대로 거기서 배워서 그런 방식으로 명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시면 뭘 보시나요? 여기서 뭘 보고 계시나요? 딱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게 떠오르나요? 말씀들 안 하세요? 무념무상히 들으셨나요? 어떠신가요? 많은 분들이 저기서 삼각형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죠? 삼각형 보이시나요? 네. 삼각형 당연히 있지. 그걸 말이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그림은 이제 카니자 삼각형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각 패턴을 잘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고안된 그림이죠. 자, 여기에 삼각형은 없어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마음이 요걸 뭐라고 그러죠? 이빨 빠진 놈을 이게 무슨 오락할 때만 나오는 요런 게 그냥 공교롭게 요런 각도로 맞아가지고 우리 마음이 요걸 이렇게 그림을 그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어가지고 삼각형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그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명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허상을 보고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저기에 세모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많은 왜곡과 오해와 이런 걸로 살아가지 않나요? 저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실 겁니다. 사람을 한 번만 보고 그 사람이 평생 살아온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몇 분 보고서 다 판단을 해버리고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일 거야 저런 사람일 거야. 얼마나 많은 생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덧칠하고 왜곡시키고 살고 있는 거야. 명상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삶을 좀 더 균형 있게 명료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마음이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다. 그게 마음 챙김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생각하는 모습이 깊이 우리가 성찰을 하고 마음 챙김을 하게 될 때 그 허상이 이제 이게 허상이었구나 잘못 봤던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그게 저는 명상이 본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좀 파워포인트를 엄청나게 준비해 왔는데 좀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MBS는 처음부터 단순한 어떤 개인 프로그램으로 만든 게 아니고 공공 건강 개입으로서 퍼블릭 헬스 인터벤션으로 만든 거다. 카바진 박사가 우리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본인이 명상 마음 챙김을 해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게 본인이 삶을 사는데 이런 걸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서 이게 어떤 종교가 아닌 방식으로 보편적으로 이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공공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학과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관계가 아니고 참여의학, 통합의학 또는 심신의학이라고 얘기하는 그 의학의 첨단 분야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사들이 할 수 없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치료하고 또 과학적인 어떤 의학 기술로 사람들을 죽을 수 있는 것도 살려내기도 하지만 또 마음이 어떤 깊은 영역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그걸 바로 이제 명상 영역이 옛날부터 해왔던 것이고 그 명상과 이렇게 과학이 의학이 만나는 방식으로 MBSR이 만들어졌고 1979년에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에서 그거를 이제 병원에서 해서 지금까지 한 40여 년 동안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 MBSR의 비전은 뭔가? 의학이라는 형태로 마음 훈련을 하는 거예요. 또 요가라는 걸 형태를 통해서 신체 훈련을 해서 주류 의학의 심신의학이라고 얘기하는 통합의학이라는 부분에 MBSR이 같이 손을 잡고 갈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그럼 MBSR이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것은 해치지 않음이라고 하는 걸 근간으로 한 거예요. 명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관이 있는 거죠. 그냥 나 혼자 기분 좋고 마는 게 아니고 나를 포함해서 모든 생명, 모든 세상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수련을 하는 것이다. 연민심이 또 커지는 것이고 친절한 태도가 이제 그런 게 다 가치가 된다. 그래서 그 명상 코스 훈련 형태의 일종의 클리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8주간 지속되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게 나오는가? 의학적인 병이 질병이 치료된다든가 또 심리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질병이 치료되는 또 행동이 변화하고 그다음에 생물학적으로 몸이 변화하고 사회적인 관계가 변화하는 그냥 단순히 심리학적인 어떤 효과만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결과를 지향하는 것이 MBSR이다. 이렇게 이제 입안이 된 것입니다. 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제 그렇지만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그 다르마라는 말이 이제 종종 등장을 해요. MBSR은 수업 시간에는 많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MBSR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도 다르마를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고 또 생소하게 들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카바친 박사도 이 용어를 쓰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바쁘지만 요거를 한번 언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MBSR은 이 다르마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계승한 것이다. 다르마라는 것은 부처님법도 다르마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또 보편적인 어떤 법칙성, 우주의 원리 이런 걸 다 이제 진리 이런 거를 다르마라고 얘기하는데 MBSR은 이 다르마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르마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MBSR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어떤 본질이 중요하잖아요. MBSR은 그 다르마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 방편으로 고안이 된 것이기 때문에 뭐 마음 챙김을 여러분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잘 배우실 수 있다면 MBSR이 굳이 우리 프로그램에 오세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길이 있다. 다르마를 실현하는 길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그걸 잘 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여러분 그분들은 그 길을 따라가시면 되는 거고 MBSR을 통해서 또 당연히 또 다르마를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가 있는데 깨지지 않음이라고 번역했는데 unbrokenness. 다르마에서는 뭘 배우는 거냐면 우리 본성이 깨질 수가 없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 순수한 그 자각의 세계를 스트레스 좀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세상 살기가 좀 힘든 경험을 했다고 그래서 누가 나를 배반했다고 그래서 그 마음의 본성이 깨져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생각은 깨질 수가 있어요. 이 가슴 순수한 자각의 세계는 어떠한 세상의 경험을 하더라도 결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우리가 마음 챙김을 통해서 또 MBS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중요한 교훈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내 생각보다 훨씬 큰 존재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 지금 이 순간이 이런 것보다 내가 훨씬 큰 존재라는 것을 마음 챙김을 통해서 깨달을 때 우리는 덜 흔들리게 되는 거죠. 또 병을 갖고 있다면 거기서 치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머릿속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관념이나 여기서 괴로움을 받고 힘들어하고 남을 미워하고 막 괴로워하면서 우리가 삶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전체성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심리학이나 의학은 고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고쳐가지고 고통을 면하게 할까? 고침에 많이 관심이 있다면 다르마는 고침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그 사람이 거기서 깨어나는 것, 치유 방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또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부분이다. 그래서 MBSR에서는 연결성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모든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 자, 여기만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오늘 MBSR 데이에 오셨어요. 이 MBSR 데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관심 있게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청중들 한 분 한 분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많은 또 인연이 작용을 합니까? 차도 타고 오시고, 차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또 그 공장은 누가 세웠습니까? 또 그 기름은 어디서 나왔나요? 또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시면서 또 온갖 인연들, 여기서 방송국에 나와서 사진을 찍고, 또 저는 또 나와서 제 얘기를 하고, 진매는 또 진매 얘기를 했고, 김태곤 박사님은 또 음악을 또 와서 여러분이 감성을 또 이렇게 건드려 주시고 등등 수많은 인연들이 여기서 이렇게 얽혀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내가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논리적인 이런 어떤 생각 속의 세계보다는 훨씬 넓은 것들이,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보게 된다.
목표 중심으로 살다 보면, 삶에서 너무 고통을 받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치환되고 그냥 뭔가 환원이 돼가지고 머릿속이 무엇이 돼버리는 거죠. 삶과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무엇과는 어마어마한 괴리가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 아닌가요? 명상도 그런 걸 이제 잘 인식시켜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명상을 하게 되면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내 생각 속에서 나와서 이게 세상을 보니까 이렇게 정말 세상이 심오하고 지금 이 순간에 나라고 하는 존재와 세상이 만나서 세상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게 그걸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중심이 딱 서서 삶이 아주 방향이 잘 서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고 함께 세상이 시상이 저기에서 지금 우리 실장님이 뒤에서 그냥 안타깝게 빨리 끝내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빨리 끝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있고, 자, 가급적인 시간을 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중요한 말은 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학적인 이걸 줄여서 하면은 MBSR 실험을 한 거예요. 2003년에 나온 실험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신경과학자인 리처드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미시콘신 대학의 교수가 영상력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이분이 한 연구에 MBSR을 8주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뇌가 변하더라. 8주 만에 뇌가 변한대요. 보통 사람은 우측 전전두엽이 여기에 많이 활성화가 되는데 8주를 했더니 명상이 뭐 오랫동안 한 것도 아니고 MBSR 8주를 해봤더니 그것이 좌측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된다. 그럼 좌측 전전두엽은 긍정적인 정서를 연결이 돼 있는 쪽이에요. 이쪽은 부정적인 정서. 당연히 사람이 긍정적으로 되면서 뭔가 열려 있는 쪽으로 뇌가 변한다는 거. 거기서 그 실험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8주가 끝날 때쯤에서 독감 백신을 맞춰본 거예요. 명상을 8주를 MBSR 한 그룹과 안 한 그룹을 이렇게 했는데 안 한 그룹은 항체가 잘 안 생겨요. 다시 말하면 면역계가 잘 활성화하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명상을 한 그룹, MBSR 한 그룹은 항체가 잘 생겼다. 면역계가 좋아졌다는 뜻이고, 그러면 아주 지금 짧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8주라고 하는 명상 마음챙김 MBSR을 해보니까 뇌가 좋은 쪽으로 구조가 변하는 쪽으로 그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잡히고, 그다음에 몸의 면역계가 좋아지더라. 좋은 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주 학계를 놀라게 한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실험은 뒤에도 많이 나오지만 뇌의 구조가 막 그다음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방황하는 마음 아까 나왔죠. 그게 주로 뇌의 이 부분에서 중앙에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걸 우리가 좀 전문적인 용어로 내러티브 포커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스토리를 만들면서 살잖아요. 생각 많이 하잖아요. 뇌에서 그런 부위가 있단 말이죠. MBSR을 토론토 대학에서 이제 8주를 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내고 막 생각을 하는 그 방황하는 마음이 경험적인 초점, experiential focus, EF 쪽으로 바뀐다. 그건 뇌의 부위가 달라요.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많이 뇌가 변하면서 그렇게 과학적으로 요새는 이렇게 잡아내는 거예요. 왜 명상을 하면 사람들이 생각이 더 줄어들면서 명료해지고 고요해지는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또 재미난 수로는 여기 보시는 이게 이제 광선 치료하는 거예요. 건선이라는 병 혹시 아시나요? 주변에 건선이라는 게 굉장히 불치병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웬만큼 약을 먹어도 잘 안 낫는 병으로, 피부병인데 막 가렵고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카바진 박사님하고 이제 의료팀하고 해서 98년인가 나왔던 실험인데 37명의 사람들에게 건선 환자는 굉장히 이제 빨가벗고 이 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자외선이 나와요. 이 빛이 나오면 그걸 그냥 그 창피하기도 하고 그냥 몸에 막 딱지가 막 쪄가지고 고통스럽고 한데 그걸 약을 먹어도 안 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카바진 박사와 마음 챙김을 시켜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통 속에 집어넣고 광선을 쪼이는 그 시간에 카바진 박사의 테이프를 들어준 거예요.
거기에 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그렇게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거만 했을 뿐이에요. 집에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짧은 시간에 광선 치료하는 시간에 마음 딴 데 막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거기 한번 그걸 느껴보고 따라서 명상해 보세요. 마음 챙김.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어요. 4배가 빨리, 그걸 안 하는 사람보다도 빨리, 4배나 빨리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의료계에서는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것도 세포 레벨에 마음이 영향을 미치는구나. 마음이 막 산란스럽고 나쁜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할 때는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거거든요.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고요해지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의 상태가 고요해지면서 그것이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병까지도, 병이라는 것은 질서가 무너져서 생긴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심신의학, 통합의학의 대표적인 실험으로 많이들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MBSR 연구소 소개 정말 짧게 끝내고 이제 점심을 드시러 가겠습니다. 저는 2005년부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그 MBSR 지도자를 배우고 했던 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들여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시아에서도 제가 이쪽에서는 뭐 제일 처음 받은 걸로 인증 지도자가 된 걸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2005년부터 제가 이제 MBSR을 보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MBSR이 어떤 것인지 저는 정말 이 프로그램이, 저도 다양한 명상을 해보면서 이거는 정말 일반인들이 쉽게 잘할 수 있는 명상이다 해서 저는 여기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MBSR 일반과정을 교육을 하고 지금 한 138기 정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또 그다음에 이제 MBSR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쉽게 종교 색깔을 털고 뭔가 본질적인 보편적인 명상을 가리키는 수요가 서양에서도 많아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많아지고 있어서 이제 전문가 교육, 지도자를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용 프로그램이나 또 원하는 분들에게 이제 또 가끔 출강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뭐 가끔 이제 중국에서, 대만에서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그래서 중국 사람들 또 미국 사람들 MBS를 배운 많은 동료들이 있고 거기서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미국에서 MBSR이 좋은 선생님들이 아이비리그 대학이 하나인 브라운 대학으로 갔어요. 그래서 브라운 대학이 리서치나 또 MBSR 교육에 가장 강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쪽하고 이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저희 연구소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협약을 맺은 나라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한 10여 개국이 되는데, 서로 이제 뭐라 그럴까, 교육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이걸 서로 나눌 수 있는 동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면, 지도자 과정을 받게 되면 미국을 가지 않고도 여기서 미국에서 배운 거하고 똑같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국제 인증 지도자 자격을 이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MBSR 프로그램은 8주를 하는 것이고 2시간 반씩 해서 아주 체계적인 내용을 가지고 마음 챙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MBSR의 어떤 철학, 지도, 뭐 이런 사상 그런 게 다 있는데, MBSR에서는 이제 이런 다르마, 어떤 진리, 어떤 그런 부분을 명상이라는 형태로 배우면서 우리가 결국은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행복해지는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2012년에 카바친 박사님 모셔서 우리가 큰 행사를 치렀고, 또 그다음에 2017년에는 MBSR이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알려지는 MBCT 또 워크숍을 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옥스퍼드 대학 안에도 마음챙김 센터가 있을 정도로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자, 그냥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하나라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감사합니다.